진성에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선언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 행정을 위한 금년 첫 번째 브리핑으로 정례적으로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지난년 12월 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39일간의 대장정을 지나오면서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 시즌2를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불과 2회째를 맞은 신생 겨울축제에 약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으며 제천은 중부권 대표 겨울축제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인 성장으로 제천의 겨울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 겨울축제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14만의 작은 도시 제천에서 아주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 협조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제천시가 지난해 도내 지자체 중 전혀 비교 불가능한 전년 대비 관광객이 무려 460여만 명이 증가됐다라는 공식적인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약 963만 명이 지난해 제천을 방문해서 향후 1000만 관광객 달성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체리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천 대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종합 상황실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 현재 뚜렷한 확진자라든지 어떤 자가격리 대상자는 없습니다. 다만 제천 세명대학교에 중국 유학생이 주로 133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학부생이 69명이 있습니다. 지금 학부생은 54명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2월 28일에서 29일 약일간에 아마 신년 개강을 대비해서 귀국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저희들이 세명대학교랑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 어학연수생이 52명이 있는데 이 중에 28명이 현재 중국에 갔다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순차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명대학교 기숙사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세명대와 연계를 통해서 현재 특별한 큰 증상 없이 지금 자가격리와 상태를 지금 지속하고 있다. 또 미국 유학생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시정 공간 콘서트 건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 양일간에 거쳐서 총 6군데의 시정 공간 콘서트를 했는데 시정 공간 콘서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이제 저희들 읍면동이 있는데 동이 9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 3개동 영두동, 영서동, 신백동, 상계동은 내일 설치하고 그 읍면 지역은 청석 이후로 실시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천에 어떤 지금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정의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동은 끝내야 되겠다. 또 동이 거의 제천시 인구의 80%를 차지하니까 동은 일단 끝나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하는 것이고요. 일단 하더라도 중국
다녀온 분들, 이런 분들은 시정공무원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히 하고, 동남버스장 앞에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비치해서 만일에 있을지 모를 어떤 상황에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천 앞에 모아 발행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280억 모아 발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500억 원을 발행을 하는데, 지류형 종이화폐 300억 원이랑 모바일 200억 원을 발행합니다. 저는 올해 지역화폐가 얼마 안 됐지만,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고,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억 원을 발행하면서 미흡한 점이 뭐냐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280억 원을 전년 발행했지만 이 지역화폐를 쓰는 어떤 계층 사람이 한 10,000명 미만, 한 9,000명 정도가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데, 이 인원, 지역화폐를 쓰는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최소한 2만 명 이상 지역화폐를 쓰도록 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역화폐가 한 2만 명 이상이 쓰면, 진짜 지역의 어떤 실질적인 화폐로 활용 가치가 더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어떻게 2만 명 이상 쓰게 하느냐에 좀 지역화폐 측면에서 시정을 좀 집중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직원들 뭐 교육할 때 요번에 이제 농민 교육할 때도 현장 출장해서 지역화폐를 팔았는데 지역화폐를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97명한테 한 3,3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 인원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그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올해 임산부 보조금 주는 것도 조례 바꿔서 지역화폐를 주고, 또 가능하면 모든 시정의 어떤 입법이 아닌 한 지역화폐를 좀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희가 이제 시민안전보험을 전년도 실시했고,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1,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 올해는 2,5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면서 보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농기계 사고에도 시민 안전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전말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말동물은 구석기 유적지이죠. 특히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중기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어떤 이것을 관광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필요성만 인정이 됐지, 실질적으로 저 또한 사실 전말동굴을 들어가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천 시민 중에 거의 모든 분들이 전말동굴 말만 들었지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전말동굴이 실질적으로 의림지권의 관광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올해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6억 5천만 원 예산 확보해서 진입로 확장하고요. 또 주차장을 올해 구성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전지시설, 그 다음에 그 관람시설을 만들어서 내년 말이나 후년에는 관광시설로 전말동굴을 제천 시민 내지는 외부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말동굴을 관광지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이 전말동굴이 사실은
이렇게 관광시설로 하지 못했던 것은 진입로가 상당히 진입로가 이제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 진입로라는 것이 일제시대 때의 주인 그 소유주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저희들이 포장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확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일제시대 때 소유주에 대한 그 땅을 저희들이 도로로 포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와 올해 진입로 등 주차장 등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관광 전시 시설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 제가 시정 부품 요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기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나 시정을 추진하면서 시에 좀 여쭤보고 싶은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브리핑 초반에 이제 관광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이제 많이 상승했다 말씀하셨는데 요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 관광객 유치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헤쳐 나가실 건지. 예,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뭐 우리나라 확진자가 15명이고 사실 뭐 사스나 그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비해서 상당히 대처를 잘하고 있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도 우리나라에 없는 상태이고요. 이것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천을 찾는 외제 관광객에 대해서 보다 저희들이 진솔한 대응들 이런 것들 또 청풍권에 오는 케이블카 관람객을 어떻게 제천 시내로 데려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좀 더 확대 강화해서 도심으로의 관광객 유입은 올해도 중단 없이 더 공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에도 작년에 다녀오셨는데 세명대 어떤 유학생 유치랄지 나아가서는 중국과의 제천시의 여러 가지 분야의 교류랄지 이런 것들은 다른 정치단체랑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좀 예, 당분간 자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중국 광저우시라는 지금 구체적으로 세명대 유학생이 올해 6월쯤이면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당초에는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실무협의들을 구성해서 갔다 오려고 했는데 지금 그거는 잠정 중단된 상태이지만 세명대 유학생 유치 등 중국과의 자매결연 도시와의 관계에는 지속적으로 옛날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런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계획을 추진하겠다. 다만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더 자제를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드림팜 랜드 추진 사업 예. 내가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뭐 지원 마련이라든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드림팜 랜드는 제가 늘상 드림팜 랜드의 조성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제 임기의 치적으로 가져갈 생각이 전혀 없다. 또는 당초 계획에도 이게 2028년까지 추진할 검토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말만 해놓고 안 하겠다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착공을 하고 또 오버브리지, 에코브리지 사업을 올해 착공을 합니다. 또 친환경 농업단지를 올해 60헥타로 확대를 하고 내년도에는 의린지 전체를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올해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초록길 드림팜랜드 주변을 어떻게 관광지, 신흥 관광지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소달구지 사업을 사실 아직 잘 모르시는데 소달구지를 3회 초록길에 운행을 시키고요. 2대를. 또 지금 초록길 광장, 시민광장에서 지금 이번에 공식적으로 초록길 광장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38억을 투자해서 3개의 근해공원을 만듭니다. 시민공원의 좌측편에, 우측에는 감성정원이라고 이제 어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는 좀 지금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민 광장의 도입부도 저희들이 외지 관람객이 들어와서 놀고, 특히 근해공원은 세계 근해공원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고 좀 더 또 제천 관광의 한 중요한 거점지로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 그런 초록길 들어가는데 하나하나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언제가 또 발표한 얘기지만 용속에 있는 물을 제2의림지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제2의림지와 제1의림지 용주폭포 1년 내에 흐르는 용주폭포를 통해서 그 물이 사만의 소록길 배수로를 따라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수, 예전에 있었던 그 사만의 소록길의 배수로를 어떻게 관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를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사만의 소록길, 초록길 밀판된 데는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만의 초록길을 들어올 수 있도록 올해부터 큰 돈 안 들이고도 다양한 이벤트와 아이디어 사업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천시의 재정 여건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추진하겠다, 하나하나 성과를 만들겠다라는 점을 확실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구 감소가 제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전국 비수도권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충북에서 시 지역 가운데 청주, 충주는 어쨌든 소폭 인구가 늘고 있는데 제천만 시 지역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관광은 좀 활성화되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천시 인구가 감소한다 라는 표현은 그 데이터에 나와 있으니까. 다만 다른 면으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정체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한 번도 제천 인구를 15만 원 늘리겠다는 소리를 해본 적도 없고, 다만 현재의 제천시 인구를 어떻게 더 줄지 않게 하느냐의 부분은 시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천시 인구가 안 줄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구, 어떤 그 형식적인 인구 정책, 인구 중간 정책,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냥 말로 하는 인구 중간 정책은 제가 자신이 없고 또 그럴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일종의 예를 들어서 제천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소단위 외지에서 기총하면 10가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반시설 1인당 1,500만 원 한도로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이것이 지금 청풍과 또 청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또 어디 일대에서 지금 신청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일종 우리가 영동권의 어떤 배후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월, 태백, 좀 죄송한 얘기지만 태백, 영월, 평창, 단양 이런 쪽의 인구들이 제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노인 노인 주택 만들었잖아요. 그런 영월, 평창부터 제천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신규 아파트를 만들면 이런 이쪽 쪽에서 좀 이렇게 적극 홍보해서 제천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제3산단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 3산단이 이제 완공이 되면 완공과 동시에 2.7 만들려고 하는데, 그 3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인구 증가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천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 저는 이제 뭐 청주는 원래 뭐 지금 도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인정하고요. 충주와 제천은 거의 여건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천이 그래도 제천을 기점으로 이 동쪽의 여러 도시를 따져보면 인구에 있어서 뭐 제천 뭐 거의 어떤 비관적인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제천에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10만에서 20만 단위의 중소도시에서 제천시 어떤 인구가 감소되는 그 어떤 수준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어떤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이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 지금부터 40년 전에 한 16만 2, 3천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13만 한 6천 명 정도 되면은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준 도시는 절대 않고 잘 아시겠지만 다만 어떻게 하면 인구가 더 줄지 않게끔 만들면 그것은 제천시장으로서의 아주 큰 역할이고 저한테 주어진 어떤 사명이니까 인구 감소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구가 주는 것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그 관광객 능 자료를 보면 요긴비가 2.5배로 가장 많은데요. 네. 이건 어떤 방식으로 카운트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것은 충북 그 관광 가져왔나? 충북 관광정보센터인가? 한국관광정보센터에서 제천에 27개소의 어떤 무인 자동 표식 시스템을 27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계속 거기서 집계를 하고요. 이것을 거기다 다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부에 올리면 또 일부 또 이렇게 조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료입니다. 제천시에서 관광객이 몇 명이 왔다라고 공식적으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제천 시민들도 알고 뭐 기자님도 좀 느끼는 거겠지만 전년도에 제천시의 관광객의 어떤 시내 유입률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것이 이제 963만 명이 과연 제천시에 와서 잠도 자고 며칠씩 체류하면서 있었느냐의 부분은 시장으로서 제가 이제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고 좀 반성할 부분입니다. 제천이 대표적인 통가형 관광지였다. 그죠? 기존에 폐쇄형 관광지였다는 건 부인 못하고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체류형 관광으로 가겠다라는 이것이 시정의 가장 큰 동력이고 핵심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제천에서 한 푼이라도 쓰게 만드느냐 또 제천에서 어떻게 체류할 수 있게 만드느냐의 부분은 시장의 역할이고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 이제 제천형 호텔인 그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4개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 올해 다 끝나는데 요거 만들면 요거 계속 확장해 나갈 거고요. 또 제천의 어떤 그 리조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좀 가져온 성과가 올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천은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관광객에 더불어서 제천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어잡고 또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쓰게 만드느냐의 부분은 시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관광연체의 역할이고 이걸 위해서 올해가 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 계시나요? 없으면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